자, 여러분들 이번 4주차 저희 스마트 국방 시스템 실습의 마지막 강의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단순하게 여러분들만 알면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스템화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의 다음 사람 혹은 여러분들의 동료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했구나.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유지보수 가이드 작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유지보수 가이드의 필요성과 구조를 이해할 거고요. 그 다음에 AI를 활용한 자동 문서화 기법 그리고 실습을 통한 유지보수 가이드 작성 경험을 토대로 저희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차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저 유지보수 가이드의 정의와 핵심 구성 요소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라고 하면은 이 유지보수 가이드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시스템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고 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계적인 절차와 지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유지보수 가이드라고 하면은 우리의 절차와 지침을 문서화한 핵심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지보수 가이드는 단순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예측 가능한 상황부터 만약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까지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어찌 보면 매뉴얼을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유지보수 가이드에 주요하게 들어가야 될 구성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우리는 유지보수 가이드를 작성을 할 때 정기점검 항목. 자, 이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시스템의 건강도 모니터링이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운영 환경, 뭐 실제 환경에서도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스템, 즉 컴퓨터라던가 이런 로그 파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다 혹은 할 것이다, 해왔다 이런 것들을 주요 구성 내용으로서 포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기점검 항목뿐만 아니라 정기점검을 했을 때 만약에 이상한 로그 값이 나왔다 혹은 네트워크 지연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은 이 지연과 네트워크 오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냐라는 단계별 문제 해결 방안들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안이 업데이트 혹은 패치나 관리가 될 때 보안에 대한 위협 대응 체계 우리가 보안이 실시간적으로 바뀔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보안을 구성을 해놨는데 언젠가는 또 뚫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뚫림에 대한 예측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체계적인 구성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백업 및 복구 절차.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A라고 하는 데이터가 손상됐을 때 우리는 A-를 만듦으로써 혹은 A라고 하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30분마다 한 번씩 백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한 달 이런 주기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할 것이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유지보수 가이드를 작성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스템 효율성,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가이드 등을 작성을 함으로써 우리가 효율성, 즉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작업하는 현장일수록 이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 향상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할 거냐? 유지보수 가이드의 정의와 핵심 구성 요소. 자, 데이터에 대한 구조와 유지보수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인적 자원은 대체가 될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일정한 패턴을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실시간적인 운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흐름 및 의존 관계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모듈별 데이터 입출력 구조를 정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시스템 장애의 발생 혹은 복구 절차, 로그 추적 방법 등을 문서화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표준화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및 복원 정책, AI 기반 진단 기능을 활용해서 이상 데이터를 조기 탐지, 그 다음에 보안 규정에 따른 접근 통제, 암호화 절차, 그리고 유지보수 문서, 그리고 신규 입력 투입 시 교육 매뉴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보면은 스마트 국방 데이터 관리, 이 우리나라의 국방 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느냐 혹은 지속하느냐가 우리 이 유지보수 가이드의 가장 필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유지보수 가이드를 작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느냐? 자, 단계별로 한번 나타내 보았는데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는 데이터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구조를 파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라고 하는 시스템에 유지보수 가이드를 작성을 할 건데 이 A라고 하는 시스템이 어떤 데이터 구조를 갖고 있는가? 어떤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가? 이 A라고 하는 시스템이 B라고 하는 시스템과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파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악을 완료가 됐으면은 우리가 이제 유지보수에 해야 될 항목들을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작성해야 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항목은 굳이 작성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작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목들을 정해야 한 다음에 이 항목을 어떤 식으로 백업, 복구, 보완이라고 하는 절차를 문서화를 시킬지를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3단계는 또 마찬가지로 자동화를 지원을 함으로써 AI 진단, 로그 분석 기반 유지보수 체계들을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든 유지보수 가이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자, 국방 데이터 시스템 통합 관리 지침 수립을 할 때 우리가 참고 문서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I 클라우드 기반 국방 데이터 관리 표준 정립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 가이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서 자체가 어떤 다른 부대 혹은 다른 행정 처리하는 공간에서 이 표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지보수 문서를 작성을 할 때, 문서화를 할 때 어떤 것들을 키워드로 가져가야 되냐면은 지속성을 보장할 줄 알아야 하며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고 이제 AI 시대인 만큼 AI 기반 관리를 스마트하게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저 지속성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원이 교체되거나 혹은 조직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한 명이 빠졌다라고 해서 무너져 버리면은 그거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개인 역량에만 맞춰진 지식, 개인 역량에 맞춰진 지식을 우리가 명시화함으로써 개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직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매뉴얼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야 되고요. 오히려 우리가 매뉴얼을 작성해놨는데 이 매뉴얼만 읽다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신속하지도 못하고 정확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 유지보수 문서화를 작성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시행착오를 어떤 식으로 최소화를 할 것인가, 혹은 검증대 절차를 통해서 안정적인 해결책을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AI 기반 스마트 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 버전들, 문서에 대한 버전들이 점점점 발전을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자동갱신 시스템이라고는 했지만 이제 실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전 관리의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30년 전에 작성한 문서가 지금까지도 그 매뉴얼대로 진행되는 항목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1년마다 대규모 변화로 인해서 바뀌어야 되는 문서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버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최신 로그 혹은 데이터들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항목 덕분에 우리가 AI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될 것인지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맞춰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지보수 문서를 생성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챗 GPT를 통해서 할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성과 동시에 얘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뭔가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얘는 굉장히 많은 평가가 필요할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 로그 등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가이드로서 변환을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생성을 하는데, 이제 클로드나 다른 LLM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대응 방안이 과연 우리 업무에 혹은 우리 직군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충분하게 판단 및 검증해야 될 과정을 거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엠파렌과 제이퍼, 그 다음에 허깅페이스 모델 등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 워크플로우들을 자동화시키고 우리가 뭐 로그, 보안 데이터, 이 허깅페이스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 딥러닝 기반 혹은 머신러닝 모델 기반으로 이 패턴 분석과 예측적 유지보수 가이드를 생성할 수 있는 것들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감마라던가 혹은 AI 프롬프트를 통해서 우리가 시각적 자료를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GPT나 클로드 등으로 본문을 요약하거나 문장 등을 정제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메이크, 제이퍼, 그 다음에 엠파렌이 여기에 플러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들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워크플로우 자동화에 조금 더 가까운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장단점에 따라서 캔바 혹은 감마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혹은 PPT 자료를 만들므로써 사람들이 텍스트만이 아니라 시각적 자료를 통해서 유지보수 문서를 읽고 그거를 적용하기 쉽게끔 만드는 그런 플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AI 기반의 복구 및 예측 정비 시스템, 우리가 지금 로그를 탐지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했잖아요. 이상 탐지 같은 것들을 했으니까 이제 뭐 예측 정비라던가 혹은 부품 교체 시기 자동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얻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저 1강부터 시작해서 이 4주차까지 일단 넘어왔을 때 우리가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생성을 하고 요약을 하고 뭔가 파일을 만들고 파일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우리가 시각화시키는 것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직군에 따른 필요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내가 이쪽에서는 정비가 필요하니까 부품 교체라고 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얘는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비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트리거가 발생하면은 부품 교체 시기가 도달했다. 알림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챗봇 기반이라고 해서 조금 많이 나오는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요즘은 AI 챗봇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AI 챗봇이라고 하면은 LLM 도구와 플러스 레그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랭체인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레그, 검색 증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문장들을 생성해주는, 그래서 유지보수 담당자들이 챗봇에게 직접 질의하는 절차.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사내 매뉴얼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한테 다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우리 데이터 가지고 있는 매뉴얼을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AI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레그 혹은 LLM 도구인 GPT, 클로드 등을 사용해서 우리가 올바른 매뉴얼들을 바로 답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신규 인력, 그 다음에 현장 대응 속도, 그리고 이 AI 챗봇이 요즘 대두되는 이유는 딱 하나일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인력이 들어가지 않는 만큼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반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레그 혹은 LLM 혹은 랭체인,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숙지와 우리가 얼마나 정교한 데이터 혹은 얼마나 정교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양한 툴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배워오면서 어떤 AI를 내가 하는 직무 혹은 내가 지금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보고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이상하다 혹은 문서를 자동 생성하고 싶다, 시각화해야 된다, 예측 및 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사용해야 될 AI 도구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채택을 할 것인가를 이 챕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에요. 파이썬으로 보고서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GPT의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어떤 문서 포맷을 만든다던가, 그리고 파이썬, 스크립트 등을 작성을 해서 우리가 로그를 수집하고 혹은 PDF를 암호화 처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 문서와 혹은 이 시스템들 혹은 이 파이썬 스크립트들을 이 배포된 환경에서 직접 실행해보는 그런 플로우들을 한번 구성을 다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업 문서화 및 심화 아이디어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추후에 한번 해볼 것들인데요. 이제 구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에는 여러분들이 구글이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 구글 시트, 그 다음에 지메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은 저희가 콜앱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했듯이, 코드를 작성했듯이 이 구글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시간 공동 편집, 댓글 및 제한사항 추가, 승인 워크플로우 연동, 버전 관리 및 이력 추적 등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대시보드 연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클라우드 백업, 그 다음에 시각화를 강화한다던가 다국어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는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시보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안 했는데 이 대시보드에 대해서 이 그라파나라고 하는 것까지만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그라파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오픈소스 데이터 시각화 도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저희가 파워 BI 같이 차트화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 컴퓨터가 동작하는 로그, 매트릭들을 전달받아서 시각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우리의 서버 혹은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이 전차수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웹페이지를 우리가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공격을 받는지
혹은 서버가 불안정하지 않는지 이런 시각적 지표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그런 대시보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라파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외부 데이터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 프로메테우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트릭을 그라파나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라파나. 그러면은 이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매트릭 형태로 그라파나한테 전달하고 그라파나는 전달받은 매트릭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차트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실시간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혹은 서버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만약에 우리가 자동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알림 기능까지 혹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슬랙이나 이메일 등으로 작성도 할 수 있게 돼요. 알람을 자동으로 전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주차부터 저희가 12강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학습점검 퀴즈 한번 보시면서 이제 전체적인 1강부터 마지막 12강까지 잘 챙겨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과 이 프롬프트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실습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서 꾸준하게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국방 분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업무 등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업무의 효율을 아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